안녕하셨습니까? 여름아저씨 책 읽는 자작입니다. 한때 저에게는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느꼈던 에크하르트 톨레의 글. 예전에는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진짜 생각하고 쓰신 걸까? 아니 어디 외계어처럼만 들리는 이 문장들 앞에서 저는 종종 비웃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던 제 마음이 이 책을 통해서 비로소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사람의 진짜 지혜를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게 번역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제가 그 당시 읽고 있었던 삶의 시기와 마음의 상태 때문이었을까? 어쩌면 최근 들어 새롭게 배우고 있는 명상이 저를 조금은 성숙하게 또는 조금은 고요하게 만들어서 드디어 이 외계어 같던 말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에크하르트 톨레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The Power of Now 이후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또 실천 중심으로 정리한 요약서입니다. 제목은 붙잡지 않는 삶. 그 중에서 오늘은 9장 저항을 내려놓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한다 들려드릴 텐데 이 책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단어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저자는요. 에고 또는 무의식 또는 마음, 감정이라는 단어를 조금 부정적인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에고, 무의식, 마음, 감정. 그가 말하는 에고란 과거의 경험들 속에서 어쩌다가 형성된 현명하지 못한 가짜 나입니다. 우리 안의 고집, 감정, 무의식적인 반응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가짜 나의 흔적인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톨레는 말합니다.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한 발짝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는 존재, 그 조용히 지켜보는 시선을 가진 참된 의식, 그게 바로 진짜 나라고요. 그것을 그는 본성, 근원 또는 심연이라고 부릅니다. 즉, 나라는 존재의 깊은 곳에는 이미 아주 지혜롭고 평온한 참 나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들려드릴 9장의 내용은 내맡김에 관한 겁니다. 이것도 제가 다른 작가의 테마를 통해서 여러 번 들려드렸는데 에크하르트 톨레의 내맡김이 훨씬 더 이해가 쉬웠습니다. 자, 이 내맡김에 대한 것도 제가 일단 요약을 하고 들어갈 겁니다. 내맡김이라는 게 뭘까요? 지금 이 순간 저항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풀어보면 일어나고 있는 일에 마음속으로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비 오는 날 이미 우산을 안 들고 나왔어요. 계속 마음속으로는 젠장 이런 날씨 진짜 싫어 짜증나 이게 바로 저항입니다. 근데 그냥 그래 비가 오는구나 젖겠지만 어쩔 수 없지 라고 받아들이면 그게 내맡김이 돼요. 회사에서 일이 꼬였습니다. 뭔가 억울한 상황이 생겼어요. 이때 왜 이런 일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거냐고 자꾸 마음속으로 불평을 하면 마음이 괴로워지겠죠. 허나 지금 일어난 일은 일어난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그게 바로 내맡김의 힘이 됩니다. 저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저항하면 고통이 생기고 지금 이 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평화가 찾아온다. 흔히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마음이 편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마음을 먼저 편안히 하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내맡김은 포기가 아니에요. 포기는 나는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면서 손을 놓는 것이고 내맡김은 지금은 이렇지만
나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어 라는 평온한 힘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 맡김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한 마음 안에서 진짜 지혜와 진짜 현명함의 힘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자, 제가 내용을 너무 함축시키고 단순화시켜 요약한 것 같기는 한데 말씀드린 내용을 가슴에 담고 본문을 들으시면 훨씬 이해하기 좋습니다. 나뭇잎들께 큰 지혜가 선물되기를 바라면서 자,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항을 내려놓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한다. 내가 아직도 고통 속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라는 것을요. 그리고 온전한 내맡김, 받아들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내맡김은 어떤 행동보다 앞서야 할 진정한 내면의 연금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깊은 축복으로 연결하는 전적인 긍정은 오직 내맡김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내맡긴다는 것은 그냥 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도전에 맞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무기력하게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걸 뜻하지도 않아요. 진짜 내맡김은 그런 수동적인 상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며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단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맡김이란 삶에 순응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에 진정한 내맡김이란 어떠한 조건도 의심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서 일어나는 내면의 저항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란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하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저항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간극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걸요.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슬픔이 그 위에 덧붙여집니다. 바로 그때가 내맡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건 상황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이 저항 없이 흐를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막지 않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저항하는 힘, 바로 그게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일으키는 저항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각의 상태를 넘어 존재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맡김은 전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외적인 행동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항복이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인생 전체나 삶 전체, 혹은 지금 이 상황 전체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내맡김이란 그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아주 작은 한 조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맡김은 체념이 아닙니다. 진흙탕에 빠졌다고 해서 이제 나는 여기서 그냥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눌러가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달래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내맡김이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한 온전한 판단과 해석은 조용히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주의를 모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엔 저항도 없고 감정적인 부정도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상황을 마주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행동을 옮기는 것. 바로 거기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걸 긍정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분노나 절망, 좌절감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판단도 덧붙이지 말고 그저 내맡김의 태도를 계속 실천해 보십시오. 이건 마치 안개 자욱한 밤길을 걸을 때 성능 좋은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전등은 안개를 뚫고 좁고 또렷한 빛으로 앞을 밝혀줍니다. 여기에서 안개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뜻하고 그 손전등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현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밝고 환한 공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맡김 없는 상태에서는 마음속 심리적 형태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즉, 자아의 껍질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점점 더 단절되고 나는 분리된 존재다 라는 인식을 더 깊이 품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며 과도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거절이나 위협의 조짐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난 경계심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니라 끊임없는 방어와 심리적인 거리두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주변 세계와 사람들 모두가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게 되지요. 남을 판단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를 깎아내리고 스스로 우위에 서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상대를 틀렸다고 규정하고 자신은 옳다고 믿으려는 방식으로 결국 상대를 은근히 무시하고 억누르려는 심리적인 공격이 돼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자연마저도 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는 위로가 아닌 불편이 되고 하늘의 흐름이나 나무의 움직임조차 어딘가 불안한 신호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감각은 더 이상 평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든 지각과 해석은 두려움의 언어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망상증이라고 부르는 정신질환은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불안과 분리감이 통제되지 않는 수준까지 커졌을 때 나타나는 상태일 뿐입니다. 저항은 단지 심리적인 형태에 그치지 않고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몸을 긴장시키고 위축되게 만들며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생명 에너지의 흐름을 막아버리게 되죠. 운동이나 물리치료가 회복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일상 속에서 내맡김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근본 원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에는 삶의 상황이나 일시적인 사건,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내맡길 때 비로소 그 본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바로 나입니다. 그 나는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무언의 영역 안에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싫고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맡김입니다. 이 반복되는 싫은 상황에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맡김의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행동할 수 있고 변화를 시도하거나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식과 에너지에 의해 이끌리게 되죠. 내맡김은 나의 의식을 존재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이때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창조성의 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결과는 애써 만들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내맡김에서 비롯된 행동 혹은 내맡긴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맡김의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자연을 보십시오. 불평하지도 불행해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완성해 가는지, 삶의 기적이 어떻게 아무 저항 없이 저절로 펼쳐지는지를요.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느니라. 지금의 삶 전체가 싫고 불만족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단 하나의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만 따로 떼어내어 조용히 내맡겨 보세요. 마치 안개를 가르며 나아가는 손전등의 빛처럼 그 순간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나의 의식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반응하고 저항하던 낡은 생각의 패턴에서도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지요. 이제 상황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용히 차분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바꾸거나 개선하거나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만약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하십시오. 다만 앞으로 해야 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일들 혹은 언젠가 닥칠 수 있는 가능성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마세요.
생각을 넓히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로 주의를 좁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그 계획을 세우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머릿속에서 미래 영화를 상영하듯 상상의 장면을 그리고 지금의 나를 그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당장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점도 꼭 기억하세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지금 이대로의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다면 오히려 그 상황을 더 깊은 내맡김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그 고통조차 더 깊이 이 순간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존재의 자리로 머무는 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혼의 차원. 지금 이 순간의 현존으로 들어서면 크게 애쓰지 않아도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삶은 더 이상 막힘없는 흐름이 되고 나를 돕고 함께 협력하며 나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두려움, 죄책감, 무기력 같은 감정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맡김의 상태에서는 그러한 감정들도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더는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 이제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같은 태도는 내맡김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분노나 불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깔려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그저 저항이 교묘하게 형태를 바꿔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놓지 못한 상태인 거죠. 진짜 내맡김은 아주 깊은 깨어 있음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내적인 저항이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항감이 느껴질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저항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저항이 상황과 나 자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낙인 찍고 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그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 에너지가 몸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그저 바라보는 순간 그 저항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주의를 현재에 집중하면 저항감은 의식의 빛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의식에 깨어 있는 상태에서는 동시에 불행하거나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행이나 부정성, 고통이 어떠한 형태로든 느껴진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불행을 선택했나?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불행해졌을까? 이 불행의 목적은 뭘까? 누가 이 불행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걸까? 조금만 멈춰서 진심으로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나 스스로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감정에 여전히 휩싸인 채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하다는 감정을 계속 떠올리고 그에 따라 반복되는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과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존의 상태에서는 부정성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무의식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은 불행의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강렬한 깨어있음으로 시간 자체를 제거하면 불행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불행이 사라지길 원합니까? 이제 정말 충분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그 불행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완전한 내맡김을 실천하기 전까지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책에서 읽거나 누구에게서 듣고 그 주제로 대화하고 놀라고 알게 된 것을 글로 쓰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개념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의 삶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믿든 믿지 않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내맡김 없이는 그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실제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일단 내맡김이 시작되면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상을 지배해온 마음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깨어납니다. 내맡김을 통해 깨어있는 에너지가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어떤 생명에게도 더 이상 고통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관계 시작하기. 가면을 벗을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된다. 오직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남을 이용하려 들고 속이며 기만합니다. 그리고 오직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시도에 휘말리고 이용당하게 되죠. 누군가의 행동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려는 순간 나 역시 무의식적인 상태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무의식적인 사람에게 나를 내맡기고 이용당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 완전한 무저항의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용히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아니요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얽혀있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에 온전히 내맡길 수 없다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솔직하게 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삶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내면의 존재와 이 지구를 부정성으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어떠한 형태로든 불행이 머물 자리를 내 삶 안에서 허락하지 마세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를테면 교도소에 있다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저항할 것인가, 내맡길 것인가. 다시 말해서 외적 상황에 구속될 것인가, 내면의 자유를 얻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든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거부하거나 바꾸려 들게 되죠. 지금 이 순간을 미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면 인간관계 또한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관계 자체, 그리고 그 존재 자체는 부차적인 것이 되거나 아예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오직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계산뿐이 됩니다. 물질적인 이익이든 권력이든 육체적인 쾌락이든 자아의 만족감이든 말입니다. 만약 지금 배우자나 가까운 누군가와 다투거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상대가 내 입장을 공격할 때 내가 얼마나 방어적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는 내가 상대를 공격할 때 내 관점과 내 의견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옳아야 하고 상대는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어떤 정신적, 감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그 흐름을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고의 마음이 뿜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깊이 느끼면 의식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도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고요.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맡김입니다. 여기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저 말로만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 유치한 싸움에서 나는 초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더 교묘한 형태의 저항일 뿐이고요. 여전히 에고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이번에는 우월감을 앞세워 주도권을 쥐려는 또 다른 방식의 반응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내맡김이란 힘겨루기 같은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서적, 감정적인 에너지 전체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에고는 정말 교묘합니다. 잠시만 주의를 놓아도 순식간에 정신과 감정을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깊이 깨어 있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정말 마음과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인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자유로운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아주 가볍고 맑고 깊은 평화를 느낀다면 그건 지금 진정한 내맡김 상태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마음은 저항하지 않고 내면에는 조용한 자유가 자리 잡습니다. 이제 상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건 단지 말의 교환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고요한 연결입니다. 이때는 동양무술에 담긴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마라. 이기려면 굴복하라. 저항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깊은 힘이 깨어납니다. 강렬한 현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상황과 사람을 깊이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두려워서 피하거나 무기력해서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태는 내면에서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행동해야 할 순간이 오면 행동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그건 마음의 개념에서 튀어나온 즉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떠한 행동이 나올지는 사실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에고는 저항할 때 힘을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항은 진정한 힘인 존재와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저항은 두려움과 약함의 위장술이에요. 순수함과 결백함, 그리고 존재의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에고는 약함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에고가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바로 그 상태야말로 실제로는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끊임없이 저항하려 들고 그 저항을 통해 자신을 유지하려 하며 존재의 진짜 힘을 감추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맡기기 전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대부분이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역할극에 불과합니다. 서로 가면을 쓰고 자신을 지키려는 에고의 게임 안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진정한 내맡김의 상태에서는 가면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저 아주 단순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에고는 속삭입니다. 그건 위험해. 그렇게 있다가는 상처받고 다칠 거야. 하지만 에고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릅니다. 저항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유연하게 열기 시작할 때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본래의 나, 참된 강인함이 깨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항을 내려놓을 때 삶은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한다. 내가 아직도 고통 속에 머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의식의 질이 삶의 질을 결정짓는 열쇠라는 것을요. 그리고 온전한 내맡김, 받아들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내맡김은 어떤 행동보다 앞서야 할 진정한 내면의 연금술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깊은 축복으로 연결하는 전적인 긍정은 오직 내맡김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내맡긴다는 것은 그냥 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아니고 도전에 맞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무언가를 포기하거나 무기력하게 그냥 흘러가게 두는 걸 뜻하지도 않아요. 진짜 내맡김은 그런 수동적인 상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며 목표나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단하거나 멈춰야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맡김이란 삶에 순응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깊은 지혜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기에 진정한 내맡김이란 어떠한 조건도 의심도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서 일어나는 내면의 저항을 모두 내려놓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저항이란 지금 이 순간을 판단하거나 부정하거나 거부하려는 태도입니다. 특히 어떤 일이 잘못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저항은 훨씬 더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 순간 내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에 간극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간극이 고통의 근원입니다. 어느 정도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라면 알게 됩니다. 세상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걸요.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느끼고 슬픔이 그 위에 덧붙여집니다. 바로 그때가 내 맡김이 가장 필요한 순간이에요. 이건 상황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삶이 저항 없이 흐를 수 있도록 그 흐름을 막지 않고 허용해 주는 겁니다. 저항하는 힘, 바로 그게 마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그 마음이죠. 하지만 그 마음이 일으키는 저항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생각의 상태를 넘어 존재와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내 맡김은 전적으로 내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상황을 바꾸기 위해 외적인 행동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항복이라는 말을 너무 거창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걸 인생 전체나 삶 전체 혹은 지금 이 상황 전체까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고요. 내 맡김이란 그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아주 작은 한 조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맡김은 체념이 아닙니다. 진흙탕에 빠졌다고 해서 이제 나는 여기서 그냥 살아야 하나 보다 하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억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참고 눌러가며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스스로를 달래는 것도 그것도 아닙니다. 내 맡김이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상황에 대한 온전한 판단과 해석은 조용히 내려놓고 오직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에 주의를 모읍니다. 지금 이 순간에 대해 어떤 판단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순간엔 저항도 없고 감정적인 부정도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을 존재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하면 됩니다.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상황을 마주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용히 행동을 옮기는 것. 바로 거기에서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저는 이런 걸 긍정적 행동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행동은 분노나 절망, 좌절감에서 비롯된 부정적인 행동보다 훨씬 더 깊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원하는 결과에 이르기 전까지는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판단도 덧붙이지 말고 그저 내 맡김의 태도를 계속 실천해 보십시오. 이건 마치 안개 자욱한 밤길을 걸을 때 성능 좋은 손전등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손전등은 안개를 뚫고 좁고 또렷한 빛으로 앞을 밝혀줍니다. 여기에서 안개는 삶 속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상황과 문제들을 뜻하고 그 손전등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현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는 밝고 환한 공간,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 맡김 없는 상태에서는 마음속 심리적 형태가 점점 더 단단하게 굳어갑니다. 즉, 자아의 껍질이 점점 더 두꺼워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상과 점점 더 단절되고 나는 분리된 존재다
라는 인식을 더 깊이 품게 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상대의 표정이나 말투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며 과도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거절이나 위협의 조짐을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겨난 경계심은 곧 두려움으로 바뀌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니라 끊임없는 방어와 심리적인 거리두기로 채워지게 됩니다. 결국 주변 세계와 사람들 모두가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게 되지요. 남을 판단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그를 깎아내리고 스스로 우위에 서려는 충동이 생깁니다. 이러한 판단은 단순한 생각이 아닙니다. 상대를 틀렸다고 규정하고 자신은 옳다고 믿으려는 방식으로 결국 상대를 은근히 무시하고 억누르려는 심리적인 공격이 돼버리는 것이죠. 심지어 자연마저도 적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비는 위로가 아닌 불편이 되고 하늘의 흐름이나 나무의 움직임조차 어딘가 불안한 신호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감각은 더 이상 평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모든 지각과 해석은 두려움의 언어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망상증이라고 부르는 정신질환은 사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불안과 분리감이 통제되지 않는 수준까지 커졌을 때 나타나는 상태일 뿐입니다. 저항은 단지 심리적인 형태에 그치지 않고 신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몸을 긴장시키고 위축되게 만들며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생명에너지의 흐름을 막아버리게 되죠. 운동이나 물리치료가 회복에 일시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일상 속에서 내맡김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근본 원인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에는 삶의 상황이나 일시적인 사건,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것이 존재합니다. 내가 내맡길 때 비로소 그 본질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 바로 나입니다. 그 나는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 무언의 영역 안에 살아있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싫고 더는 견딜 수 없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맡김입니다. 이 반복되는 싫은 상황에 고리를 끌어낼 수 있는 첫걸음이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내맡김의 상태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행동할 수 있고 변화를 시도하거나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동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의식과 에너지에 의해 이끌리게 되죠. 내맡김은 나의 의식을 존재의 에너지와 다시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이때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창조성의 질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깊고 풍요로워집니다. 결과는 애써 만들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고 그 안에는 지금 이 순간의 의식 상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내맡김에서 비롯된 행동 혹은 내맡긴 행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내맡김의 상태에서는 무엇을 해야 할지도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자연을 보십시오. 불평하지도 불행해하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을 얼마나 조화롭게 완성해 가는지, 삶의 기적이 어떻게 아무 저항 없이 저절로 펼쳐지는지를요. 예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백합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느니라. 지금의 삶 전체가 싫고 불만족스럽게 느껴진다면 그 모든 상황을 한꺼번에 감당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단 하나의 순간, 바로 지금 이 순간만 따로 떼어내어 조용히 내맡겨 보세요. 마치 안개를 가르며 나아가는 손전등의 빛처럼 그 순간이 분명하고 뚜렷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바로 그때부터 나의 의식은 더 이상 외부 조건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반응하고 저항하던 낡은 생각의 패턴에서도 자연스럽게 벗어나게 되지요. 이제 상황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용히 차분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상황을 바꾸거나 개선하거나 혹은 지금 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 만약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바로 행동하십시오. 다만 앞으로 해야 할지도 모르는 수많은 일들 혹은 언젠가 닥칠 수 있는 가능성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마세요. 생각을 넓히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로 주의를 좁히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바로 그 계획을 세우는 일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머릿속에서 미래 영화를 상영하듯 상상의 장면을 그리고 지금의 나를 그 이야기 속 주인공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지금 이 순간을 놓치게 됩니다. 지금 하는 행동이 당장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그 점도 꼭 기억하세요.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는 지금 이대로의 현실에 저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아무것도 없고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도 없다면 오히려 그 상황을 더 깊은 내맡김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그 고통조차 더 깊이 이 순간으로 들어가고 더 깊은 존재의 자리로 머무는 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영혼의 차원, 지금 이 순간의 현존으로 들어서면 크게 애쓰지 않아도 삶은 놀라운 방식으로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삶은 더 이상 막힘없는 흐름이 되고 나를 돕고 함께 협력하며 나와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죠. 두려움, 죄책감, 무기력 같은 감정 때문에 행동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내맡김의 상태에서는 그러한 감정들도 서서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더는 신경도 쓰고 싶지 않아. 이제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같은 태도는 내맡김이 아닙니다. 그 마음 속에는 분노나 불만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여전히 깔려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그저 저항이 교묘하게 형태를 바꿔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겉보기에는 내려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놓지 못한 상태인 거죠. 진짜 내맡김은 아주 깊은 깨어있음이 필요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어떤 것,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어떤 내적인 저항이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저항감이 느껴질 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감정과 함께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물러 보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저항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저항이 상황과 나 자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낙인 찍고 있는지를 지켜보십시오.
그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그에 따라 일어나는 감정 에너지가 몸 안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도 함께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저항을 그저 바라보는 순간, 그 저항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모든 주의를 현재에 집중하면 저항감은 의식의 빛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저항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죠. 의식에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동시에 불행하거나 부정적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행이나 부정성, 고통이 어떠한 형태로든 느껴진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작동합니다. 이제 이렇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이 불행을 선택했나?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불행해졌을까? 이 불행의 목적은 뭘까? 누가 이 불행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걸까? 조금만 멈춰서 진심으로 이 질문들을 던져보면 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할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불행하다고 느끼고 나 스스로 그걸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감정에 여전히 휩싸인 채 빠져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행하다는 감정을 계속 떠올리고 그에 따라 반복되는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그 감정은 마음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나는 알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그 감정에 휘둘리고 있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감정과 하나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존의 상태에서는 부정성이 머무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무의식 안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시간은 불행의 생명줄입니다. 하지만 강렬한 깨어있음으로 시간 자체를 제거하면 불행은 더 이상 머물 자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불행이 사라지길 원합니까? 이제 정말 충분하다고 느끼는 겁니까? 그 불행이 없다면 나는 누구일까요? 완전한 내맡김을 실천하기 전까지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은 책에서 읽거나 누구에게서 듣고 그 주제로 대화하고 놀라고 알게 된 것을 글로 쓰고 믿거나 말거나 하는 하나의 개념일 뿐입니다. 진짜 변화는 그 개념을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의 삶 안으로 들어올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믿든 믿지 않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내맡김 없이는 그 영적인 차원이라는 것이 실제 내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실이 되지 못할 테니까요. 일단 내맡김이 시작되면 존재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세상을 지배해온 마음의 에너지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에너지가 내 안에서 깨어납니다. 내맡김을 통해 깨어있는 에너지가 이 세상으로 흘러들어옵니다. 그 에너지는 더 이상 내가 애써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나와 다른 사람들, 그리고 이 지구 위에 어떤 생명에게도 더 이상 고통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가면을 벗고 진짜 관계 시작하기. 가면을 벗을 때 비로소 관계가 시작된다. 오직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남을 이용하려 들고 속이며 기만합니다. 그리고 오직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그러한 시도에 휘말리고 이용당하게 되죠. 누군가의 행동에 저항하고 맞서 싸우려는 순간 나 역시 무의식적인 상태가 돼버립니다.
하지만 이 말은 무의식적인 사람에게 나를 내맡기고 이용당해도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언제든 완전한 무저항의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명확하게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용히 빠져나올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 아니요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말 속에는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얽혀있지 않아야 하고요. 만약에 온전히 내맡길 수 없다면 즉시 행동하십시오. 솔직하게 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삶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내면의 존재와 이 지구를 부정성으로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어떠한 형태로든 불행이 머물 자리를 내 삶 안에서 허락하지 마세요. 어떤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 이를테면 교도소에 있다면 남은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저항할 것인가, 내맡길 것인가. 다시 말해서 외적 상황에 구속될 것인가, 내면의 자유를 얻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대로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구든 판단하게 되고 비난하고 꼬리표를 붙이고 거부하거나 바꾸려 들게 되죠. 지금 이 순간을 미래의 어떠한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여기게 되면 인간관계 또한 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관계 자체, 그리고 그 존재 자체는 부차적인 것이 되거나 아예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중요한 건 오직 이 관계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계산뿐이 됩니다. 물질적인 이익이든 권력이든 육체적인 쾌락이든 자아의 만족감이든 말입니다. 만약 지금 배우자나 가까운 누군가와 다투거나 갈등을 겪고 있다면 상대가 내 입장을 공격할 때 내가 얼마나 방어적으로 반응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또는 내가 상대를 공격할 때 내 관점과 내 의견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지도 조용히 관찰해 보세요. 내가 옳아야 하고 상대는 틀렸다는 걸 증명하려는 그 마음의 이면에는 어떤 정신적, 감정적인 에너지가 흐르고 있는지 그 흐름을 가만히 느껴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고의 마음이 뿜어내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인정하고 가능한 한 깊이 느끼면 의식의 빛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한참 말다툼을 하다가도 문득 깨닫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하고요.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맡김입니다. 여기에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건 그저 말로만 그래 네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이 유치한 싸움에서 나는 초월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한 태도는 오히려 더 교묘한 형태의 저항일 뿐이고요. 여전히 에고의 마음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이번에는 우월감을 앞세워 주도권을 쥐려는 또 다른 방식의 반응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내맡김이란 힘겨루기 같은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서적, 감정적인 에너지 전체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에고는 정말 교묘합니다. 잠시만 주의를 놓아도 순식간에 정신과 감정을 사로잡아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깊이 깨어 있어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정말 마음과
정신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인지 지금 이 순간 내가 자유로운지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갑자기 아주 가볍고 맑고 깊은 평화를 느낀다면 그건 지금 진정한 내맡김 상태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 순간 더 이상 마음은 저항하지 않고 내면에는 조용한 자유가 자리 잡습니다. 이제 상대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조용히 지켜보십시오. 두 사람 모두 마음과 동일시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그건 단지 말의 교환이 아니라 존재와 존재가 만나는 고요한 연결입니다. 이때는 동양무술에 담긴 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상대의 힘에 저항하지 마라. 이기려면 굴복하라. 저항하지 않을 때 오히려 가장 깊은 힘이 깨어납니다. 강렬한 현존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상황과 사람을 깊이 변화시키고 치유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두려워서 피하거나 무기력해서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우유부단해서 결정을 미루는 것도 아닙니다. 이 상태는 내면에서 저항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온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행동해야 할 순간이 오면 행동하거나 말을 하더라도 그건 마음의 개념에서 튀어나온 즉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그러니 어떠한 행동이 나올지는 사실 누구도 미리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에고는 저항할 때 힘을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항은 진정한 힘인 존재와의 연결을 끊어버립니다. 저항은 두려움과 약함의 위장술이에요. 순수함과 결백함, 그리고 존재의 고요한 상태에 머무는 것을 에고는 약함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에고가 스스로 강하다고 믿는 바로 그 상태야말로 실제로는 가장 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고는 끊임없이 저항하려 들고 그 저항을 통해 자신을 유지하려 하며 존재의 진짜 힘을 감추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내맡기기 전까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의 대부분이 무의식 속에서 벌어지는 역할극에 불과합니다. 서로 가면을 쓰고 자신을 지키려는 에고의 게임 안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진정한 내맡김의 상태에서는 가면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저 아주 단순해지고 진실해집니다. 그럴 때마다 에고는 속삭입니다. 그건 위험해. 그렇게 있다가는 상처받고 다칠 거야. 하지만 에고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모릅니다. 저항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유연하게 열기 시작할 때 그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본래의 나, 참된 강인함이 깨어난다는 것을 말입니다.